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시장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대박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박일지 제가 슬쩍 보고 왔는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 쇼미더머니 스타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일지 리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지난주 대박일지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과연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몇 개 종목 살펴보는데요. 자, 일단 28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레드벨벳 컴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SM 자체가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일단은 이 미디어 쪽이라든지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추세가 좋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레드벨벳이라는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좋게 볼만 하지만 일단 정고점 차익 매물을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차익 매물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었고 저항점을 좀 뚫고 올라가면서 주간 수익률로 보면 6%대 후반 수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직도 상승 추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방 열어놓으시고 들고 가시되 일단은 지금 한 8만 원대 선,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약간 손절 라인을 좀 잡고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스템과 다스코 추가 상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28일 월요일 날 또 저스템의 보호예수 해제가 있었습니다. 네. 묶여있던 물량이 10% 정도 팔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 물량이 출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또는 이 회사의 어떤 추이가 좋거나 재료가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있고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투자했던 투자자, 예를 들어서 유증에 참여를 했거나 처음에 신주에 베팅했던 전문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굳이 그걸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보호예수가 많은 비중이 풀리게 되면 추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보호예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8%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백 영향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스코 같은 경우는 전환 자체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간 실적 성장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전환 자체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크게 빠지지 않고 일단은 잘 지나갔던 상황입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네. 저시스템 잘 버텨줬고요. 그다음에 다스코도 약간의 횡보 흐름 보이면서 안정적인 흐름 보여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네. 레드벨벳 컴백이 있었지만 또 카라 컴백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카라가 또 컴백을 했는데 관련주는 RBW입니다. 일단은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죠. 마마무라든지 비오네이포, 오마이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수급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23%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소속 아티스트 중에 워너스가 또 일본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도 상승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바로 급등이 나왔던 맞아요. 종목이니까요. 수익 나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는 차익 매물 대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일지 리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리뷰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퀀텀 매트릭스 보호예수가 해제가 있었습니다. 9.73%인데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크게 빠지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퀀텀 매트릭스 또 이슈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퀀텀 매트릭스도 크게 이미 밀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추가 하락은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적자라는 점 역시나 기획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일정 이거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요일 날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LG 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관련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4분기도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이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밀렸기 때문에 주간 수익률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3.3% 정도 주간 수익률 보여주면서 LG 노텍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동원그룹에서 이제 참치 가격을 이제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사실 물가가 내려온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또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 F&B는 1.4%, 그다음에 동원수사는 4.1% 정도 수익이 났다는 점 차트까지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리뷰 평소보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또 예상해도 적중한 것도 많기 때문에 리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대박일지 정말 다음 주 일정, 본격적인 12월 일정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로 가볼게요. 네, 월요일 일정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추가 상장과 그다음에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서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3S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노블 M&B라든지 또는 더 E&M 그다음에 엑서지 21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서 물량 출회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노시스 추가 상장 역시나 12 전환입니다. 전환사채 전환, 바른전자도 12 전환,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서 추가 신주가 상장이 되고요. 스맥도 역시나 전환사채로 인해서 신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리스크와 그다음에 매물 출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변동성을 미리 대비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이 신주 상장되기 이거래 전부터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맞아요.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추가 상장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요일 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월요일 오전 시장 열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2월 6일 화요일 일정 넘어가 볼게요. 네, 화요일 날 일단 SAMG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국내 최대의 3D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니까 이건 미리 뭐 청약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요. 확정 공모가는 이제 17,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수요 예측 기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한 44.73대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판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적인 요소는 좀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다만 실적 성장은 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아주 큰 관심이 끄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항상 요새 최근에 평균적으로는 신규 상장 기업들이 거의 다 첫날 거의 다 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날 어느 정도 비중은 정리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만 뭐 본절에 걸어놓으시거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일정이 또 있는데요. 요 지금 차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의 재무제표인데 일단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개월 있다가 21.99%의 보유예수가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풀리죠. 상장하고 그러네요. 1개월 있다.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실 분들은 꼭 보유예수 물량들을 체크하시고 변동성을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바이오 플러스 추가 상장이 있는데 무상증자로 추가 상장입니다. 그래서 주당 3주예요. 그래서 신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희석이 되겠죠.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기 때문에 EPS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인해서 베팅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을 대비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이라면 요거 직전에 벌리 매도로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월요일날 좀 밀린다 싶으시면 월요일날 권리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 여유도 그래도 월요일에 있을 것 같아서 네. 다행이고요. 화요일도 추가 장상이 엄청나게 많군요. 네, 화요일날 또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CU 메디칼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도 역시나 물량이 좀 있습니다. 57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변동성 좀 대비가 필요했고요. IHQ는 좀 많습니다. 2천만 주가 넘기 때문에 요것들은 좀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일단 12 전환한 물량들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고 이렇다면 차익률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을 좀 대비하셔서 그래도 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좀 증시 상황 보시면서 좀 밀린다 싶으시면 일단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로메드도 이제 추가 상장이 있는데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작은 물량에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셀로메드 추가 상장 일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일정 보시면요. 제넨바이오 또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은 41만 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이제 전환사채에 다시 한번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추가 상장 일정이 있는데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9만 5천 주 정도 되는데 일단
요 물량 같은 경우는 크게 소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화요일 일정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시장이 좀 전날 뭐 미증시 빠지고 그로 인해서 뭔가 국내 증시가 좀 무너지게 되면 요 매물들이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물량은 좀 그나마 덜 신경 쓸 수는 있지만 작은 물량이라도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일정 살펴봤고 대박일지를 진행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벤트를 통해서 호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화요일 추가 상장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보시고 빠르면 월요일에라도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일정 넘어가 볼게요. 네, 수요일 날 이제 블록체인 지능 주간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NFT랑 요새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되고 관련주는 지금 핑거입니다. 핑거가 이제 부스 설치하고 NFT 거래 서비스라든지 또는 홍보 그리고 시연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뭔가 또 의미 있는 뉴스가 좀 나와준다면 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 때문에 미리 뭐 월화에 움직이거나 기대감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는 일정 소멸로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단기 차익 매물 항상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TLB 추가 상장 역시나 무상증자인데 주당 한 주입니다. 이게 주식이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주가 희석으로 인한 변동성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 권리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권리 매도로 매도가 먼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변동성 감안하시고요. 역시나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월요일부터 팔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신주가 들어오는 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팔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또 피코그램 무상증자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주당 5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주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역시나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성장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주식이 많이 들어오면 너무 주가가 희석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던진 사람이 있어도 5명 중에 1명만 던져도 이게 지금 진짜 주식수만큼 많은 빠지는 거죠.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20%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빼자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될 때는 일단 현금화 시켰다가 맞아요. 요 일정 소요화되고 나서 안정성을 찾았을 때 그때 다시 베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나 권리 매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내가 무상증자 받으면 이런 전략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추가 상장 이슈가 진짜 많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8일 목요일 일정 살펴볼게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하고 있는 코인이죠. 위믹스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는 뭐 중대한 이제 물건,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유통량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는 소명기간 제출 자료에 좀 오류가 있고 신뢰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메드 측에서는 뭐 대표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좀 하고 자기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처분 신청은 했지만 이게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8일 날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럼 또 위메이드가 최근에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니까요. 이 날을 좀 회피하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물론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야 호재죠? 다시 호재면서 원래 위치를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예측할 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프롬바이오가 드디어 이제 아마존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하게 됩니다. 워낙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 마켓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실적 레벨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픈된 이후에 어떤 반응에 따라서 한번 주가의 시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일정 살펴봤고요. 목요일 일정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종목들이 네. 2개가 더 있군요. 네, 사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들과 이제 유상증자로 신주 들어오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좀 비중이 좀 높은 것들만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디에프가 지금 보호예수가 16.66%가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비데이지가 역시나 34%대 굉장히 큰 물량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비중이 시장에 매도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호예수가 좀 큰 종목 두 종목 인디에프와 모비데이즈는 그래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특별히 시장이 좀 무너진다라거나 또는 시장은 좀 안정적이고 횡보 또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이 빠지고 있다면 미리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회피를 했다가 역시나 이 일정 소화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일정들 대응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이런 일정들 잘 체크하셔서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새롭게 한번 전략도 짜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디에프 16.66%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이고요. 모비데이즈도 34.13% 보호예수 12월 8일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12월 9일 금요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또 이제 IPO 종목이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통신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이고요. 일단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이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희망 공모가는 18,000원에서 22,000원. 그다음에 총 공모 주식 수는 이제 100만 주 정도 되고요. 일단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봤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환매 청구권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료 보시면은 일단 상장 예정 주식수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호예수들이 풀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1개월 때 좀 많이 풀리진 않고요. 1개월 때 한 4% 정도 때, 그다음에 3개월 지난 이후에 한 7%대, 그다음에 6개월 때 4%. 아주 많이 풀리지는 않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회사에 뭔가 개별 이슈가 악재라도 생기게 되면은 네. 작은 물량이 풀리더라도 사실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작은 물량이라도 이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렇게 1개월, 빠르면 또 15일, 10일 만에도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에서 풀리는 일정들을 꾸준하게 이제 평가를 해보시고 일정을 적어놓으셨다가 항상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은 지금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 그래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청약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공모 청약 금요일에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 일정 마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 롯데제과가 신규 편입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온수증과 삼양홀딩스는 편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성일하이텍, HBSP가 신규 편입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인트론바이오,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편출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들어가는 종목들은 패시브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입이 기대가 될 수가 있지만 편출되는 종목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인기가 있었던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파트 2가 공개가 됩니다. 이 제작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기 때문에 이 기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타매트릭스 또 일정이 있었죠. 이번 주에도 풀렸지만 이번에도 물량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보호예수가 28.97% 풀리기 때문에 아마 좀 미리 좀 회피성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 준비하는 분들은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메디콕스 추가 상장으로 무상증자 한 주가 들어오니까요. 역시나 변동성 대비하셔서 전략을 좀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대박일지는 주말도 준비가 되어 있군요. 토요일, 일요일 일정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일정. 자,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12월 10일 토요일 날은 수소법 개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주,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관련주를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관련된 종목들 한번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럴 있으면 것 가지고 같습니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젠바이오 보호예수가 토요일 날 풀립니다. 토요일 날 일정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미리 주중에 회피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12월 10일 날 일요일 날은 JLK 보호예수 해제와 그다음에 DTNC 아로 보호예수 해제가 있는데 좀 물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일지 다음 주 일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대박일지 따로 또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박철수 매니저님, 어디서 받아볼 수 있죠? 네,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이 매일경제TV 주머니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일부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전부터 장 마감까지 좋은 내용들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간에 이 대박일지 받아보시고 박철수 매니저 통해서 좋은 정보 얻으셔서 다음 주 시장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일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